이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참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는, 어떤 기억되게 되는 그 순간들에 많은 부분 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 중에는 유난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사람, 단순간에 봐도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동시에 남자들도 이런 순간을 경험은 해요. 이런 순간을 근데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자꾸 생각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런 순간들이 느껴지는 여자들의 공통점을 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 환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직업 특성상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을 봐요. 그리고 밖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은 카페를 자주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만히 카페에서 제 눈에 띄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주변 남자들도 똑같이 그 여성분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들을 되게 제3자의 관점에서 종종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여성분이 얼굴이 예쁘면 뭐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친구와 대화하는 모습들 속에서 환한 분위기가 비춰졌을 때, 그때 남자들이 자주 쳐다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주변 사람들과 마주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나 여자가 함께 있는 무리에서 특히나 환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은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뽐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남 앞에서도 잘 웃지 않는다거나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는 걸 주저하니까요. 하지만 유독 잘 웃고 자기 자신을 서슴지 않게 잘 드러내는 그런 여성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진짜 공감할 거예요. 남자한테 대시를 너무 받는 게 당연해져서 되려 남자와의 거리를 두는 삶, 이런 환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히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얼어있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좀 드러낼 줄 알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눈을 잘 마주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쉽게 눈을 잘 마주치는 사람들, 상대방과 눈을 자주 보면서 대화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인상적인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선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교수는 눈을 자주 마주친 학생, 눈이 잘 마주치지 않은 학생에 대한 기억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수업이 끝난 뒤 설문이 시작됐죠. 교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교수의 키는 얼마 정도였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 비율을 딱 설문지를 뽑았어요. 뭐 정답은 여러분들이 딱 익히 유추를 하시다시피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우린 눈이 마주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린 상대방에 대한 그 몰입도가 커진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더 오래 기억할 수밖에 없죠. 눈을 잘 마주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애초에 사람을 경계하는 사람들은 자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쉽게 눈이 마주치는 게 가능해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바꿔 이야기를 하면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린 상대방을 보면서 좋은 부분을 느꼈거나 매력을 느꼈을 때 그걸 고지고대로 표현하지 않고 나만 그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어떤 향수를 뿌렸는데 그게 좋다면 이 사람 되게 향 좋다라던가, 이 사람이 옷을 멀끔히 잘 입었다라면 이 사람 되게 스타일 좋다,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칭찬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은 특히나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 호의적인 태도로 나에게 일관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게 되는 게 본능이거든요. 만약 상대방에게 좋은 향기가 난다면 그걸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향 뭐예요? 이거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훅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표현을 받는다는 건 어떤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내 행동이 인정받았구나라고 무의식적인 본능을 건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린 사회적인 욕구에 의해서 그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에게 좀 더 우린 마음이 가고 그 사람을 호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해주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진심으로 내가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진심으로 그 고마움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러블리하게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나 아니면 남사친과의 술자리에서 그 남사친이 그냥 자연스럽게 수저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서 되게 너 되게 센스 쩐다, 오 대박인데, 역시 배려갑, 이런 식으로 되게 칭찬을 사소하게라도 한마디를 해주는 게 그 사람에게 좀 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한몫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엔 다섯 번째, 상대방의 관심에 관심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뜻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관심 분야가 매우 뚜렷해요. 여러분들은 뭐 연애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운동에 관심이 있을 수도, 아니면 축구에 관심이 있을 수도, 아니면 또 취미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은 저마다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의 관심에 관심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아이콘이 우리 국민 MC 유재석 씨가 있어요. 유재석 씨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경청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가져요. 결국 그 사람 말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넘어서 그 사람의 관심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처음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 유독 많은 대화들 속에서 음식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받아들였을 땐 그냥 음식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관심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이 사람이 그만큼 먹는 거에 진심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근데 되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되게 음식에서 좀 되게 행복을 느끼시는 분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럼 미슐랭 같은 것도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의 관심에 직접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사람은 크게 흔하지 않아요. 누구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사람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말하고 싶어지는 게 정말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은 그만큼 스페셜리티,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네, 돼지요? 아니요. 돼지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6번째, 상대방의 기분을 좋아지도록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란 말이 있죠.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처럼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같은 말도 어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겪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우린 누구나 이것들을 알고 있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좋아지게 말한다는 건 대체 뭘까? 그것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 하우라는 게 좀 더 우리의 직접적인 고민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할 줄 아는 그 태도가 베이스가 되어야 돼요.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이라는 게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너 되게 예쁘다라고 칭찬을 해줘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 10중 8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저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서 겸손하기에 바빠요. 이것들은 분명 좀 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그냥 겸손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다. 나의 이미지를 좀 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타적인 사람, 타인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진짜요? 근데 저 예쁘게 봐주는 마음이 더 예쁘고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내가 받은 공을 타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도 그에 해당할 수 있겠죠. 뭐 내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진짜 사랑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어떤 것들을 잘했을 때, 프로젝트에서 정말 큰 두각을 드러냈을 때 되게 잘한다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짜더라도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랑받고 예쁨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내가 아니라 일단 상대방이 핀트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 아닌 타인 중심적인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을 때 상대의 기분을 좋아지도록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도 그게 참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어떤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 사람은 날 이렇게 바라보지? 그 자존심이라는 게 때로는 날이 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 드러나게 됐을 때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웃어 넘길 수 있다는 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만큼 돌아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만큼 그런 자기의 모습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단순히 웃어 넘긴다는 건 굉장히 쉬워 보이는 듯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의 분명한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8번째는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되게 난리난 드라마가 있죠. 드라마가 아니라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 스우파 여러분들 보고 계시나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거기 보면은 정말 우리 걸들의 여성 언니들의 열정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언니들이 중간중간 이제 인터뷰 영상에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노력으로 보여줄게요. 저는 진짜 노력한다는 거, 정말 열심히라는 게 어떤 건지 진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소파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와, 진짜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순간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같은 동성이지만 언니를 사랑하게 되고 진짜 언니한테 혼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진짜 이 언니 정말 너무 존경스럽다. 너무 사랑스럽다. 근데 그것들을 또 남자가 봤을 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겠어요. 저는 그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우파라는 게 지금은 이제 화두가 돼서 대표적인 예시의 아이콘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노력할 때 정말 내가 노력하는 척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그 어떤 긍정성이 보일 때 그 순간만큼이나 정말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유신님 노제 모른다며 거짓말쟁이야. 아니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이번 주에 지금 몰아서 보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거 못 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8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만큼, 또, 참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는, 어떤 기억되게 되는 그 순간들에 많은 부분 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